far, far away, there's a place you've never heard of. And that is where our story begins. What is this place? Giant country. Please don't eat me! You asked me wrong. You snatched me. Yeah, well, there you asked me right. This be where all my dreams is beginning. Incredible. 디즈니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판타지 어드벤처. I lives with 9 evil giants. You shouldn't let them treat you like that. We have to stop them. It goes against all my better judgmentals, gal. Well, I'm right about this one. 8월 BFG, I have a plan. Yeah. Then what happens? It will take a leap of faith. 세상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Now show your foot! Hold your breath. Cross your fingers. Here we go. 마이 리틀 자이언트 8월 대개봉.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 액션맨입니다. 제가 8월 30일 날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요. 제가 본 영화는 바로 마이 리틀 자이언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월트 디즈니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최초로 만난 걸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8월 10날 개봉했습니다. 북미에서 언제 개봉했는지는 진짜 좀 까먹었는데 북미에서 일단 개봉을 했었고, 물론 흥행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날에 개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보게 됐느냐?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CGV에서만 단독적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즉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 두 가지에서는 상영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CGV에서 단독 개봉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영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터무니없이 적다는 걸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세 타임입니다. 어떤 타임인가 하면은 아주 아침인 조조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대략 한 12시에서 한 14시 정도 사이에 그 점심시간이 딱 되겠죠. 그리고는 새벽입니다. 24시도 아니고 25시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시간대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영화가 좀 어느 정도 좀 흥행을 만약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볼만한 시간대에다가 이렇게 그 영화를 틀어야 되는데 너무 아침? 너무 점심? 아니, 너무 아침? 그리고 그냥 점심밥 먹을 시간에 틀고, 그리고 너무 새벽. 이게 뭐 공포영화도 아니고 너무 새벽에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체 관람가에 이제 어린이들이 볼만한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데다가 또 앞전 2시간은 보통 더빙이었습니다. 더빙.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외국 특히나 실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막으로 봐야지 그 언어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딱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빙을 딱 보는데 앞전 2시간 더빙, 그리고 밤 시간대 자막. 그러니까 아예 어른들은 보지 말라는 그런 시간, 어처구니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또한 이제 관람을 포기해야 되나 그러는 찰나에 다행히도 30일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한 13시 40분에 제가 관람을 했는데 그때 자막을 하고 있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영국 런던에 한 고아 소녀가 있는데 그 고아원에 사는 소녀가 있는데
모두가 잠들 만한 시각에 이 소녀가 거인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거인이 왜 왔는가 그런 걸 따질 새도 없이 당연히 겁을 먹었겠고, 이제 이 거인도 그 소녀를 마주치니까 얘가 이제 인간들한테 거인을 봤다고 떠벌리겠구나. 그게 겁나가지고 소녀를 납치를 하게 됨으로써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꿈을 모아가지고 인간들한테 잠자는 시간에 그 꿈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악몽이 될 수도 있겠고 좋은 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꿈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이 거인은 다른 거인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잡아먹거나 해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인 나라의 그 거인들은 이 거인 빼고는 다 나쁜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거인은 그 거인들 중에서 엄청 키가 왜소하게 작은 편이고, 또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고, 그 나쁜 거인들한테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기가 죽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로 인해 가지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말 그대로 이 영화는 동화적인 묘사가 가득한 힐링 무비입니다. 힐링 무비. 이 영화 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고, 로알드 달이라는 사람의 소설 동화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로알드 달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작을 썼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원제는 BFG인데 Big Friendly Giant입니다. 역시 원작과 똑같은 제목을 따온 제목이고, 우리나라에서만 마이 리틀 자이언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오락적인 그 재미보다는 작품성을 추구한 영화인 것 같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스타일과 디즈니의 스타일이 잘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런 영화입니다. 좀 더 쉽게 알려드리자면, 디즈니가 무대를 이렇게 만들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강한 영화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봤을 때 물론 약간의 지루함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그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할머니가 이제 자기 전에 동화를 읽어주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딱 그 동화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동화를 원작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동화적인 분위기를 담은 것도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 전에 동화를 읽어주는 거, 솔직히 자기 전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화는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촘촘하게 이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전체적으로 좀 지루한 느낌을 약간 감출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하고 있고, 극적으로도 약간 좀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많이 섞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액션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액션이 그렇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지만, 액션에서도 아이디어가 참신한 그런 판타지 액션에서 그런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이는 장면들이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을 좀 꼽자면, 이제 나쁜 거인들이 이제 착한 거인인 이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이 있죠. 이들은 사람을 콩으로 표현을 해요. 인간을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 콩이라고 부르면서 말 그대로 그냥 잡아먹는 그런, 아주 인간 정도는 뭐 밥도 아니다, 그냥 뭐 팝콘 정도로 여기는 그런 그 나쁜
식인종들인데 거인들 대다수가 그렇죠. 어쨌든지 이 거인들이 착한 거인을 딱 괴롭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뉴질랜드 같은 그런 광활한 대지에서 괴롭히는데 고분이 독특한 게 인간들의 차량이 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괴롭히는 거니까 어쨌든지 그 사람의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두 발로 밟고서 막 이렇게 롤러 스케이트를 타듯이 끌어가지고 충돌을 시키는데 되게 그게 좀 약간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이 소피인데 이제 그 꼬마의 이름이요. 그 꼬마애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사실 근데 그렇게 서스펜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실망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의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는 좀 서스펜스적인 그런 걸 그린 영화들도 참 많았는데 그런 걸 기대하고 가셨다고 하면은 좀 뭐 별로 무서운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거는 이제 동화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영화고 또 이제 그 아이들과 볼 법한 그런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 아이들과 봐야 하는 그런 영화고 이제 힐링과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서스펜스 같은 거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약간 코믹한 장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장면을 예를 드는 게 좋을지 딱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영국의 여왕하고 같이 이제 그 나쁜 거인들을 이제 퇴치를 하자 이런 작전을 같이 짜는 장면인데 뭐 이 거인 색이랑 인간 색이랑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 거인이 인간의 문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왕 하면은 되게 고풍스럽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왕은. 근데 이 거인은 뭐 교양이 없죠. 거의 그냥 인간의 교양이 없고 자기 식대로 막 하니까 뭐 음식을 먹어도 되게 개걸스럽게 먹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여왕의 근위대들 있잖아요. 거인을 바치고 또 그냥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면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런 그 인간과 거인의 그 문화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인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막 그냥 바치고 서 있어야 되는 그 괴로움 그리고 되게 황당한 거를 거인을 본다는 게 사실 어린이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그런 황당한 상황을 겪는 어른들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 그런 걸 보는 게 아주 사상 약간 짜잔한 코미디적인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철학이 좀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도 일단 소녀도 고하고 그 거인 같은 경우에도 거인들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되게 소외된 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보듬어가는 그런 힐링 무비적인 성향이 강하고 뭐 아이의 세계랑 어린의 세계가 이제 완전 대립된 듯한 그 두 세계가 서로 조화를 하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세계 하면은 꿈과 희망 그리고 뭐 마법 같은 거를 되게 꿈꾸고 그런 세계라고 하면은 어른들의 세계는 거의 그 착한 거인 빼고 나머지 다 나쁜 거인인 것처럼 거의 한 폭력이랑 그리고 권력 그리고 권위 또 뭐랄까요 돼지왕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그 계급 구조가 강한 그런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착한 거인 같은 경우에는 동심을 잃지 않는 그런 동심을 잃지 않고 뭐 인간들을 무조건 잡아먹거나 하지 않고 절대 해치지 않는 그런 되게 착한 거인으로 나온다는 게 이제 어른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약간의 선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제작자의 그 마인드가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둘 사이를 되게 조화롭게 하는 그 어린이 세계랑
어른들 세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매개체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착한 거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세계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이 지구라는 그 하나의 그 어린이들의 동심과 어른들의 이제 사고방식이 맞닿아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착한 거인은 그냥 스티븐 스필버그 그 자신을 그냥 담은 것 같아요. 물론 원작에서의 인물도 뭐 그렇겠지만, 굳이 이것을 영화로 각색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기 성향이 딱 드러난 것 같은 게, 일단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린이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 뭐 그걸 또 믿을 만한 게 어린이 영화를 좀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 영화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험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동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이라는 그 자기 모습을 이 늙고 착한 그리고 작은 거인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게 아닌가 싶네요. 또한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약간의 이질적인 스타일이 좀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스토리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딱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하면은, 극단적으로만 딱 나눠볼게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모험적인 그런 영화랑,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는 좀 껄끄러운 되게 사실적인 그런 전쟁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라기 공원이나 구니스, 뭐 또 뭐가 있더라? 이게 뭐 인디아나 존스, 뭐 이거 아이들 영화는 아니긴 하지만 인디아나 존스가 있고, 또 뭐 AI가 있잖아요. AI.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쉰들러 리스트랑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일단 대표적이죠. 일단 뭐 그렇게 두 스타일이 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인들을 통해서도 거인들의 그 약간의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후자의 스타일이 딱 드러난 거고, 뭐 전체적으로는 전자의 스타일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인들이 등장하는데, 뭐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영화들 다 군인들 등장하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도 그렇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그렇고, 그런 그 전체적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스타일이 잘 맞닿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성을 좀 생각하고 보신다면은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근데 단지 오락적인 장면은 조금 덜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 영화이면서, 또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서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힐링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거리낌 없이 추천합니다. 다만 오락적인 거를 그렇게 더 오락적인 요소를 더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뭐 좀 그런 기대는 좀 낮추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영 끝나갈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뭐 애초부터 뭐 상영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시간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시고요.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IPTV로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IPTV나 그 네이버 굿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는 게, 어른들은 이제 그 동심의 세계를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을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아까 말했던 거인들의 액션이라든지 뭐 환상적인 그 컴퓨터 그래픽과 그 꿈,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 뭐 아이랑 같이 봐도 되고 어른 혼자 봐도, 저는 뭐 혼자 봤는데 어른 혼자 봐도 그냥 충분히 재밌으면서 감동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영화입니다. 다만 약간은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자기 전에 어른들이 읽어주시는 그런 동화책처럼 약간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를 감안하고 보시면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화를 리뷰하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시선이 되게 불안정했을 텐데 드디어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꾸니까 아이폰으로 바꾸니까 되게 좋은 게, 갤럭시 S2 같은 경우에는 셀프 카메라를 했을 때 이렇게 16:9 비율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아예 셀프 카메라는 그냥 아예 쓰지 않고 그냥 뒤에 달린 카메라를 이제 써가지고 어떻게 대충 찍었었는데, 이거는 16:9로 이렇게 딱 되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셀카를 딱 찍으면서도 이제 영화 같은 비율을 딱 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아이폰 6S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다음 영화로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